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울산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의 김해 신공항 확장안이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울산시는 앞으로 추진될 남북권 신공항은 울산 시민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도권이 내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면서 울산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남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가 용적률 증가를 주장하고 있지만 시는 무리한 요구라며 반대 입장을 보여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을 확장해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김해 신공항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김해 신공항은 항공기의 안전과 주변 환경 피해 문제를 안고 있는 데다 향후 영남권의 항공 수요가 늘어날 경우에 대응하기도 어렵다는 결론인데요. 울산시는 이 같은 결과에 반발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유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무총리실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김해 신공항 계획이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행 안전 확보는 물론이고 주변 지역의 소음 피해, 환경 파괴 문제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데다 영남권의 항공 수요가 늘어나도 공항을 확장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신공항 부지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김해 신공항 계획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여러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 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증위원회는 가덕도 신공항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 건설안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울산시는 이 같은 결론에 대해 반발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환영 입장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울산시는 신공항이 울산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남북권 전체 주민을 위한 제대로 된 공항으로 건설되어야 한다고만 밝혔습니다. 또 울산 시민들이 신공항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연계 교통수단과 도심 공항터미널 설립 등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만 덧붙였습니다. 부산이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최고의 수확을 거둔 만큼 울산도 이를 계기로 수건사업 해결 등의 실리를 챙기자는 계획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매일 200명을 넘어서면서 수도권이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울산 기업들도 수도권 출장을 되도록 자제하기로 하는 등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당장 상인들과 시민들은 방역 지침이 강화될 조짐을 보이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매일 200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자 오는 19일 자정을 기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500명 이상의 행사는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 하고 클럽과 주점, 노래 연습장 등은 중점 관리시설로 공연장과 영화관, 실내 체육시설, PC방 등은 일반 관리시설로 이용객 수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울산시는 해외 입국자를 제외하면 26일째 지역사회 감염이 없는 만큼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하며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우선 지켜본다는 방침입니다. 당장 시민들과 상인들은 한 달여 만에 다시 방역 지침이 강화될 조짐을 보이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전국적으로 확산이 더 된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마음을 다잡고 지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더 단계가 높아지면 지난 여름이나 겪었던 것처럼 소상공인이라든지 모두가 너무 힘들어지는 시기니까 기업들도 1단계 이후 느슨했던 출장 등을 2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SK 등 기업들은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 생산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수도권 출장을 자제하고 필요한 출장도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수도권에 경조서가 있을 경우 갔다 와서 이틀간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일단 기업들은 코로나 상황을 지켜본 뒤 후속 조치를 다시 마련한다는 입장입니다. 울산은 아직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할 만큼 코로나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 코로나가 확산될지 모르는 만큼 시민들의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미국에서 입국한 울산의 70대 남성과 아내, 그리고 독일에서 입국한 4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미국에서 올해 7월부터 체류하다 입국해 그제 울주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은 결과 어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울산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170명으로 늘었습니다. 남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이른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울산시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추진위는 아파트 용적률을 10%라도 더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시는 추진위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지은 지 30년 된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960여 세대 입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추진위원회는 현재 9개 동인 아파트를 헐고 초고층 아파트 6개 동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용적률 500%라는 가정안에 세운 건데 사실 준주거 지역에 있는 이 아파트의 실제 기준 용적률은 350%에 불과합니다. 추진위는 아파트를 리모델링하기 쉬운 구조로 건축하면 용적률 완화 최고 20%, 지능형 건축물을 짓거나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또는 수명이 긴 주택을 지으면 최대 15%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다는 관련 법령 등을 통해 허용 용적률인 500%까지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하면 저희들이 가볍게 할 수 있는데 시에서 너무 제동을 걸고 하다 보니까 사실 재건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저희가 있기 때문에. 울산시는 이같이 많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한꺼번에 적용한 사례가 없다며 관련 부서와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리모델링과 지능형 건축물 혜택처럼 동일한 건축법 적용을 받는 항목은 중복 적용이 안 되고 유리한 항목 한 개를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추진위는 이에 대해 울산시가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며 국토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급격히 되살아난 부동산 경기와 맞물려 아파트 용적률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문화재청이 울주군 언양읍성 내 사유지에 조건부 건축행위 허가를 내주면서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경북 지역의 한 육류 도매업체가 언양읍성 내 옛 언양초 부지 인근에 소매점 신축과 도로 개설을 추진했으며 최근 문화재청이 문화재 시굴 조사 결과에 따라 조건부 현상 변경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언양읍성 보건 관광 자원화 사업을 추진 중인 울주군은 한번 개발이 시작되면 추가 개발을 막을 명분이 사라지는 만큼 지역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최종 허가를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울산항이 동북아 에너지 물류 허브 항만으로 육성됩니다. 해양수산부가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4차 항만 기본계획에 울산항은 북방과 북극해 지역의 유류와 가스 공급 확대에 대비한 에너지 물류 거래 중심 항만과 오일허브 1단계 사업 추진, 2단계 사업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울산항 배후도로 개설로 물류비 절감과 기업 투자 유치 촉진 등도 기본 계획에 포함돼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각화 박물관의 김경진입니다. 방구대 안각화에는 물고기도 새겨져 있는데요. 지금 몇 개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의 전체 모습이 아니라 머리 부분과 아가미 부분을 좀 특징적으로 새겨두었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은 의도적으로 문질러서 지워진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연어와 같은 회기성 물고기들이 튀어오르는 듯한 생동감을 그때 당시에 이 그림을 새긴 분들이 같이 표현하고자 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가 대구 도심 위를 날았습니다. 이젠 사람을 구조하고 물건을 배송하는 데도 쓰이는 드론. 정부는 5년 안에 도심 교통수단으로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구에서 손은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달린 드론이 날아오르더니 물에 빠진 구조자를 바로 찾아냅니다. 익수자가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고 신호를 드론으로부터 받은 구조대가 지금 도서관에서 책을 배달하고 공사장과 하천 위를 날며 실시간으로 오염을 감지합니다.
이번에는 16개 프로펠러가 달린 헬기 모양의 커다란 기체가 수성못 상공으로 날아오릅니다. 자, 이륙하고 있죠.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드론 택시입니다. 드론 택시는 30m 고도에서 수송못 위를 7분 동안 비행했습니다. 다만 안전을 고려해 사람 대신 구조 장비가 실렸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드론 택시는 중국 이항사가 제작한 건데요. 100kg이 넘는 성인 남성 2명을 태우고 최고 3,000m까지 올라가서 최대 시속 130km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드론 택시가 상용화되면 승용차로 1시간 걸리는 거리를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기 동력을 써서 소음이 적고 탄소 배출도 없습니다. 정부는 드론 전용 항로와 관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오는 2025년 드론 택시와 택배를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구시도 케이블카나 모노레일을 대신할 이동 수단으로 드론 택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기장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케이블카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없겠느냐 해서 대구 비행장이 군위로 나갔을 때 저희들은 수성구에서 그 포트가 생겨서 수성구에서 비행장까지의 접근 시간을 많이 줄여주는 것. 특히 수성구는 이번 시연을 토대로 수성목 기반 시험 운항 경로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시군마다 유용 미생물을 배양해 농업용으로 공급하고 있는데요. 미생물이나 농산물을 발효산업으로 연계하는 거점센터가 순천에 들어섭니다. 남해안권의 발효산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여수에서 박민주 기자입니다. 건물 안에 설치된 큰 배양 탱크가 가동됩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건 다름 아닌 유용 미생물. 한 해 900톤이 생산돼 농업용으로 활용됩니다. 시군마다 유용 미생물 공급이 늘고 있지만 산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 농산물을 발효해 와인이나 식초로 만드는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좋은 것만 상품화되고 나머지는 거의 다 버리거나 비료를 하거나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발효시켜서 와인이나 식초로 만든다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농산물을 발효해 산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거점이 순천에 들어섭니다. 순천시 미생물센터 옆 3,000여 제곱미터에 연구시설과 생산시설을 갖춘 남해안 발효식품 산업지원센터가 건립됩니다.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국비 50억 원을 포함해 모두 1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발효음료와 차, 식초 등을 특화해 개발하는 데 연관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농업하고 식품산업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그 전초기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지역기업이나 생산자 단체와 함께 경쟁력 있는 시제품을 개발하고 판매망까지 갖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남해안권의 발효산업 거점, 지역 농산물과 식품산업의 동반 성장이라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 때문에 기존 아파트의 일조량이 줄어들어 집값이 떨어졌다면 신축 아파트 측이 하락한 금액의 7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민사 15단독 장지혜 판사는 A씨 등 4명이 울산 모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이 아파트 가치 하락액의 70%와 위자료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아파트의 일조량이 4시간 이하로 줄어들어 일조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울산 MBC 시청자위원회는 어제 11월 회의를 열어 돌직구 원전과 대우버스 편이 지역사회 이슈들을 시의적절하고 잘 분석해서 방송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울산 MBC가 정보 프로그램 등에서 여성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외래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자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온산공단 내 비철금속 재련업체가 신청한 산업폐기물 자가 매립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신청에 대해 울산시가 허용 승인을 하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온산공단 A업체는 지난 7월 옛 포스코 플랜텍 부지를 매입한 뒤 울산시에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울산시는 이에 대해 지역 폐기물 처리 업체의 처리 용량이 포화 상태에 접어든 상황에서 자가 매립도 한 대안이라며 지난달 개발 계획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부지에 이미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던 B업체는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자가 매립장이 공장에서 2km나 떨어져 관련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사가 지난해와 올해 2년치 임단협을 연계해 교섭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6일 열린 교섭에서 노조 측이 지난해와 올해 임단협을 연계해 교섭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자 연계 교섭에 공감대를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사는 회사가 어려운 만큼 이후 교섭에서 시간 끌기식 전략보다 적극적인 교섭으로 연내 타결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교육청이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어제부터 학교 시험장 27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교내 방송시설과 부정행위 대책, 코로나19 방역 매뉴얼, 예비 시험장 확보 여부 등입니다. 시교육청은 또 수능 문제지는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뒤 운송 보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민연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의 장생포 냉동창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히 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남구가 사업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창고 건물에 매입하면서 관련법을 위반했고 개관 이후에 운영비 적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리하게 매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남구가 냉동창고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는 등 비리 혐의는 없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연댐 수위 조절과 수문 설치 등 반구대 암각화 보존 대책을 마련하는 데 협력하겠다며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울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연댐에 수문을 설치해 수위를 조절하는 방안이 타당한지에 대해 용역을 실시하고 울산시의 먹는 물 문제 등 관련 현안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윤수미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늦가을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저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은 흐린 상태고 곳곳에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오후에 경남 서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울산에는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내일 밤까지 10에서 50mm 정도입니다. 내일은 강풍까지 동반되겠습니다. 울산에는 내일 오전부터 바람이 초속 10에서 14m까지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는데요. 강풍 예비특보까지 내려져 있는 만큼 내일은 강한 바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 보겠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지역에서 1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면서 다소 높은 기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울산이 22도, 그 밖에 모든 지역에서 23도를 나타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고 평년보다는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지만 내일 오전부터 울산 앞바다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밤 비가 그친 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은 차차 내려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